은평구는 지난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 저탄소, 또 녹색 교통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인데요. 네, 오영렬 은평구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의원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, 최근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관련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. 이 자전거 인프라 확대 사업의 핵심은 자전거 도로 신설일 텐데요. 네. 우리 지역 자전거 도로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. 현재 은평구에는 총 48.93km의 이제 자전거 도로가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향후 이제 자전거 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발표가 되는데요. 그 계획을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2021년도에 이제 자전거 우선 도로라고 해서 3.6km 정도가 이제 예정이었고요. 그다음에 올해 2022년도에 약 7.2km 정도의 자전거 우선 도로가 또 신설될 예정이었고, 내년도에 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해서 뭐 크진 않지만 0.43km 정도가 신설될 예정이었습니다. 네.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 구청에서 이제 이 내용을 그 경찰청에다 넘겨서 적격, 부적격 심사라는 걸 봤는데요. 그 안타깝게도 모두 그 부적격 심사를 받아가지고요. 그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자전거 도로 신설 계획이 그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은평구가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. 그때 이제 도로 신설 계획에 맞춰서 자전거 도로를 좀 이제 편입을 해서 이제 도로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주민 대상의 자전거 이용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크게 그리고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이제 저희 구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의원님께서도 예전부터 자전거를 참 자주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목적이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게 이용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같이 자전거 선진국들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있는데요. 이 국가들의 데이터가 공통적입니다.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신설했을 때 이용자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그 통계 자료가 되게 많은데 대체적으로 꽤 많이 늘어납니다.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신설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오로지 좀 자전거만이 달릴 수 있는,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중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용 도로와 그리고 전용 차로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신설이 제일 중요하고요. 또 하나는 좀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의 폭이 좀 넓은 형태, 그런 자전거 도로가 좀 많이 그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또는 우선도로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많이 신설을 해도 그닥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이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현실화되려면 좀 재고되어야 할 부분 혹은 실효성 높은 추진을 위해서 더 논의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앞서 말씀드린 자전거 선진 국가들이 있는데요.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그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그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서 몇몇 학교들이 그 시험이 있는데요. 자전거 관련해서 1,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해서 배우기, 그리고 3, 4학년 때는 자전거 좀 친숙해지기가 있고요. 그리고 스스로 경비를 벌어가지고 마지막 그 졸업시험 같은 개념으로 그 독일 국토를 3주간 자전거 타고 여행하는 게 있습니다. 단순히 어떤 타는 법을 떠나서 자전거를 좀 삶을 깨우치는 것까지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. 국내 같은 경우는 자전거 교육이 있긴 있습니다만 보통 1년에 1회 그리고 하루에 2시간, 사실상 이제 좀 보여주기식 형태가 많아서 이런 교육들이 앞으로 좀 체계적이고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하나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말씀드린 자전거 선진국들의 뭐 예를 들어 네덜란드 총리, 그 영국 총리, 그 다음에 뭐 덴마크 장관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그 정치인이지만 자전거를 끊임없이 출퇴근으로서 많이 타세요. 그래서 약간 정치인들의 어떤 솔선수범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솔선수범을 잘 해주고 계신 것 네, 같습니다. 매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지금 진관동이 지역구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또 진관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혹시 제언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? 일단 제 지역구인 진관동은 근래 그 불법 주정차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 좀 많이 계신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희 지금 구청 차원에서는 좀 단속 요원들을 저희 진관동 관내에 좀 집중 배치를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근래의 방침이고요. 그리고 저희 그 진관동에는 그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. 예시를 들자면 뭐 통일로 스포츠 센터라던가 아니면 인공 암벽장 같은 곳들이 있는데요. 근데 이런 곳들이 사실상 홍보가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 주민 이용률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홍보라던가
홍보 강화라던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 대상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좀 투입을 해가지고 좀 이용률 향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번에 그 은평구 의회 사실 그 최연소 의원이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청년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고요. 그래서 지금 은평구에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좀 이분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좀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오영렬 의원이었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